정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어야 우리가 은퇴 자산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다. 게다가 월배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구조까지 갖췄기 때문에 은퇴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인출 설계에 있어서 꼭 기억하면 좋은 개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퀀스 리스크인데요. 시퀀스 리스크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의 보이는 라디오 FM 월배당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든든한 월배당 투자 파트너 유용주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유용주 매니저입니다. 월배당은 타이거와 함께하세요. 오늘 뭔가 인사가 좀 바뀌셨어요. 약간 캠페인 느낌도 나고 월배당은 타이거와 함께하세요. 이거 좋은데요?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월배당 투자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사법도 바뀌었겠다. 함께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자, 월배당은 타이거와 함께하세요.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요즘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ETF 알고리즘에 빠져서 정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제가 또 나름 이 FM 월배당 라디오 MC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뜨는 영상들마다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이 영상마다 다 주장이 달랐는데 특히 이 커버드 콜을 뭐 해라, 뭐 월배당은 커버드 콜이다, 네. 아니다 하지 말아라, 네. 이거 하면 망한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의견이 너무 갈리는 게 아닌가, 왜 도대체 유독 커버드 콜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커버드 콜 잘 쓰면 정말 좋다. 네. 아, 이거 너무 네. 당연한 대답인데 또 네. 한편으로는 약간 수상하게도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좀 사연과 함께 커버드 콜을 왜 잘 쓰면 좋은지 그리고 두 가지의 커버드 콜 상품을 적극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닉네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월급보다 월배당이 좋아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58살 주부입니다. 닉네임처럼 앞으로는 월급보다 월배당이 좋다는 삶을 실천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퇴직연금 DC와 연금저축펀드에 적립식으로 모아둔 자금이 있고 은퇴 후에는 당분간 일을 쉬면서 천천히 인생 2막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월급이 끊기면 이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보험료다, 통신비다, 뭐 이것저것 내려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꼭 필요하거든요. 주위에서는 커버드 콜 ETF가 월배당이 나오고 변동성을 줄여줘서 좋다고 추천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다른 분들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놓칠 수 있으니 별로라고 말하네요.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당장 일을 좀 쉴 예정이라 이 현금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커버드 콜이 좋은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월배당 ETF들을 함께 섞어야 하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은퇴 직전인 주부 투자자는 커버드 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월배당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해보는 제 꿈은 가능할까요? 드림스 컴 트루? FM 월배당 라디오에서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사연을 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은퇴 후에 특별히 제2의 직업을 가지실 계획이 없으신 투자자분께서 현금 흐름을 추구하기 위해 커버드 콜 ETF를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요즘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취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커버드 콜 투자의 단점 같은 영상이나 쇼츠를 보고 나면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나? 은퇴 이후에 특별한 소득도 없을 예정인데 괜히 또 무리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재취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기대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커버드 콜 ETF가 현금 흐름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퇴직연금 DC 계좌와 연금저축펀드의 적립식으로 모아둔 노후 종잣돈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욱 활용도가 높은데요.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또 목돈이 되시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월배당 금액도 좀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연금 계좌의 돈을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면서 이 연금의 방식으로 다달이 노후 자산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을 사용할 때의 단점은 사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장에서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제 자주 강조드렸던 타이거의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을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ETF 체크를 통해서 시장의 성과를 잘 추종했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그래서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겹쳐서 움직였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의 단점을 아주 잘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의 사연자님께서는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가 더 적합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2의 직업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나스닥 100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S&P 500을 활용한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연자님이 요청해 주셨던 것처럼 매니저님께서 또 속 시원하게 그냥 상품을 딱 찍어 주셨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와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 두 가지를 은퇴생활자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성장성과 안정성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는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각각 연평균 10%, 14% 수준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면 내 은퇴 자산을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지 않으시나요? 무조건 들죠. 네. 10%, 14%면 정말 저도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은퇴하면 아무래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ETF가 나 대신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와야 되는데 S&P 500이랑 나스닥 100은 일단 확실히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이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와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는 각각 나스닥 100과 S&P 500을 잘 추종하도록 좀 설계가 된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두 개의 상품은 과거 20년간 나스닥 100은 단 2번, S&P 500은 단 3번만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20년간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거의 매년 크게 손실이 나지는 않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어야 우리가 은퇴 자산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다. 게다가 월배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구조까지 갖췄기 때문에 은퇴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이제 수익도 떨어지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또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연금 인출 설계에 있어서 꼭 기억하면 좋은 개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퀀스 리스크인데요. 시퀀스 리스크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시퀀스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요. 연금 자산을 인출하기 시작한 첫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앞으로의 평생의 연금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후 초기에 수익률이 나쁘고 계좌가 크게 흔들리면 인출은 계속되기 때문에 자산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평균 수익률을 갖더라도 초반 10년이 안정적이면 훗날 자산이 오래 버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언제 수익이 나는지가 얼마나 나는지만큼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이 시퀀스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은 기본적으로 내가 은퇴를 해서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인출을 해서 고갈이 될 때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점점 이제 소멸이 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은퇴 자산을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크게 손실이 나버리면 앞으로 사용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처음에 너무 수익률이 하락해서 자산을 깎아먹으면 이거를 회복하기가 또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은퇴 직후에 무조건 또 고위험으로 올인을 하거나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만 가는 전략보다는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초반 10년만 잘 버티면 연금 계좌가 오래 지속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계좌가 요동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의 사연자님께 쓸모있게 활용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말씀드린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고요. 초기 10년을 잘 투자해라 이런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ETF인 만큼 연금 계좌는 절세라는 또 이 달달한 혜택이 있잖아요. 이걸 누리면서 투자가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절세 혜택을 말씀드리자면 일반 계좌와 비교할 때 연금 계좌에서 미국 커버드 콜 ETF를 투자하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라는 마찰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매월 기대되는 월 분배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연자님처럼 그동안 모아놓은 연금 자산의 연금 인출을 이제 개시를 하시고 또 생활비로 사용하실 때 줄어드는 연금 자산이 좀 불안하시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커버드 콜 ETF를 투자하시면 월 분배금이 적어도 세금 때문에 줄어드는 일은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을 충분히 쫓아가면서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과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S&P 500과 나스닥 100을 활용한 커버드콜 월배당 ETF,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가 사연자님의 노후 생활에 평안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소개드렸던 시퀀스 리스크라는 개념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이후 첫 10년간의 투자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은퇴자분들의 연금 투자 1순위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린 두 가지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타이거 ETF의 FM 월배당 라디오 아주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저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한데 커버드콜 할까요? 라는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벤트 준비돼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그래서 이벤트 참여는 영상 더보기란에 네이버 폼으로 댓글을 작성하신 아이디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월배당처럼 든든하게 쌓이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타이거 ETF 보이는 라디오 FM 월배당 라디오였습니다. 또 다음 화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 미래셋